할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뒤 집안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정확히 얘기하면 애들은 말고 어른들이 말이다. 사실 우리 남매들에게 할아버지는 존재감이 별로 없는 분이었으므로 돌아가신 게 그렇게 큰일은 아니었다. 장례식 때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긴 했지만 다들 별 후유증 없이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오히려 우린 그날 이후 대체로 상태들이 나아졌다. 형과 준이 누나는 거짓말처럼 다시 사이가 좋아졌고 그런 두 사람을 보는데 나도 꽤 적응을 하게 되었으며 자매들의 태도도 한결 너그러워졌다. 다들 생애 첫 장례식을 계기로 인생 무상을 실감하고 조금씩은 성숙하게 된 걸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어른들은 하나같이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졌다. 물론 아빠와 삼촌 입장에선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니까 충격이 큰 게 당연하겠지만 그런 이유만은 아닌 것 같았다. 게다가 가장 상태가 나빠진 건 다름 아닌 엄마였다. 앞서 얘기했지만 엄만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렇게 슬퍼할 이유는 전혀 없는 분이다. 첫날 갑자기 사람이 죽는 게 무섭다고 대성통곡했을 때부터 낌새가 좀 이상하긴 했다. 그러나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만 해도 엄마는 엄청 무거운 갑옷을 뒤집어 쓴 듯 굳어버린 아빠와 반대로 너무 울어서 곤죽이 돼버린 삼촌까지 대신해 특유의 반짝반짝 에너지로 마지막까지 일과 사람들을 다 잘 챙기셨다. 그런데 그러느라 너무 무리하셨는지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몸살이 단단히 나서 자리에 누우시고 말았다. 엄마는 평소에 조금만 컨디션이 안 좋아도 호들갑을 떨며 워낙 관리를 철저히 하심으로 크게 앓을 일이 좀처럼 없다. 한시도 가만히 있질 못하는 성격이라 아픈 것 자체보다 아파서 누워있는 걸 못 견디시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엄만 간만에 몸져 누운 게 억울해 야단이셨다. 때마침 날도 갑자기 추워지는 바람에 답답하다고 돌아다니면 더 오래 누워 있어야 한다고 아빠가 주의를 주셨지만 엄마는 평소보다도 유난히 더 힘들어 하셨다. 그게 이미 몸 아픈 것과 상관없이 엄마의 기분이 안 좋았다는 증거일 것이다.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는 걸 제일 두려워하는 7번 유형으로선 기분이 안 좋으면 뭐라도 활동을 해서 그걸 잊어야 하는데 몸이 아프니 꼼짝없이 그 상태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고 만 것이었다. 그러는 동안 나머지 식구들은 엄마 눈치를 보느라 집에선 숨도 제대로 못 쉴 지경이었다. 평소에 엄마는 제멋대로긴 해도 유연하고 유쾌한 분위기 메이커였지만 간혹 이렇게 원조 대항마인 아빠조차 명함도 못 내밀 만큼 공포스러운 존재로 변하시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런 현상도 애니어그램으로 정확히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신기했다. 개인적으론 이에 관한 이론이 애니어그램에서 가장 신기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조금 복잡한 이론이라 다음 장에서 상세한 설명을 읽어야 이해가 충분히 되실 테지만 여기서는 우리 엄마의 경우로만 예를 들어 간단하게 설명하겠다. 타고난 성격 유형은 달라지지 않지만 그 안에서 성격이 건강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을 통합, 나쁜 방향으로 내려가는 것을 분열이라고 한다. 그런데 애니어그램 도형을 보면 각 유형끼리 통합, 분열의 방향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통합의 방향은 3, 6, 9, 3, 1, 7, 5, 8, 2, 4, 1이고 분열의 방향은 이와 반대이다. 이 방향은 우리의 성격이 발전하고 있는지 후퇴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표를 보면 7번의 발전 방향은 5번이고 후퇴 방향은 1번이다. 7번이 발전한다고 해서 5번 유형이 되는 건 아니지만 7번이 발전하고 있을 때 혹은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적인 상태일 때는 5번 유형의 긍정적인 특징들이 나타난다. 반대로 후퇴하고 있을 때 혹은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일 때 1번 유형의 부정적인 특성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7번 유형인 엄마가 상태가 나쁠 때 1번 유형인 아빠 비슷하게 까다롭고 피곤한 캐릭터가 되는 게 당연한 현상이라는 것이다. 반대로 아빠는 상태가 좋을 때 엄마 성격에 좋은 점이 나타나게 된다.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아빠가 그러셨던 적은 거의 없는 것 같다.